뭐 어떤 다른 의미냐고 물어봐. 그냥 살짝. 편집하면 되니까. 어떤 거기부터 갑자기요? 다시 달려. 재밌잖아.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정은 학생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은 학생이 지난번 방송 나오고 나서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됐다는데 맞는 거예요? 친구들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지인분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화성 행궁의 복원 역사 또 수원화성의 등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정은 학생 혹시 어느 동네에 살고 계세요? 저는 수원시 정자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그 정자동, 그 이름이 그 일대에 있었던 정자 때문에 나온 것이었거든요. 지명에도 뜻이 담겨 있나요? 그럼요. 잘 살펴보면은 그 지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또 문화유산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오늘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지명 이야기 하면서 어쨌든 수원의 숨은 이야기들, 마을의 이름을 통해서 수원 역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우리 정은 학생과 함께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정은 학생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무슨 퀴즈인가요? 혹시 맞추면 선물 주시나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선물 준비는 못했지만 우리 정은 학생이 맞추면 나중에 꼭 선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행궁동이 왜 행궁동인지 아세요? 선물이 걸린 문제치고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화성행궁 때문 아닌가요? 눈썰미가 좀 있네요. 맞아요. 그 화성 행궁이 있기 때문에 행궁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 우리가 이제 화성 걷다 보면은 화성에 있는 시설물의 이름에 따라서 지어진 마을 이름들이 있거든요. 화서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화서문의 이름을 따서 화서동이 만들어졌는데 혹시 북수동, 남수동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북수동과 남수동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시설물인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정은 학생 화홍문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화홍문은 당연히 들어봤죠. 용현 옆에 있는 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화홍문은 그 북수문이라고 원래 불리고 있거든요. 화성 안에 천이 흐르잖아요. 천에 북쪽에 수문이 있고 남쪽에 수문이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수문의 현판 이름이 화홍문이어서 화홍문을 북수문이라고 부르는데 북수동은 바로 이 북수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수동도 남수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럼 팔달구와 장안구라는 지역명 역시 수원화성의 팔달문과 장안문의 영향을 받은 거겠네요. 예, 그 두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역사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지명이라니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은 학생, 수원 화성과 관련된 지명이 북수동, 남수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럼 또 다른 지명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자동, 정자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름이 있는 거죠. 정자동 산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기도 했고 학교 등교할 때 맨날 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 정자동이라는 이름도 우리 수원 화성과 연계돼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수원 화성의 외곽에 영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고요. 또 진목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이런 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을 정자동이다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바로 그 정자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만석공원 돌다 보면은 영화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복원되어 있거든요. 그 정자의 이름을 따서 정자동이라고 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 지역은 그 대유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에요. 혹시 대평초등학교 들어봤어요? 저희 집 바로 근처에 대평초등학교가 그래요. 있습니다. 대평초등학교, 대평중학교, 대평고등학교. 그죠? 네. 근데 이 대평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대유평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대유평초등학교 막 해야 되는데 글자를 세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로 줄이다 보니까 대평이라고 한 건데 사실은 대유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 것이죠. 이곳은
대유둔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구경농장이 있었는데요. 정조대왕이 이 구경농장을 만들고 또 저수지를 만들고 정자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그 정자 이름이 영화정이라고 해서 또 그 옆에 영화역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말을 키우는 곳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동이란 지명도 나오게 된. 동네 지명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네요. 평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원장님, 많은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지명에 담긴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많이 있죠. 아주 여러 지명들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지명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명이 있습니다. 혹시 정은 학생 세류동 들어보셨나요? 세류역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세류역 있는 마을이 세류동이라고 하죠. 그럼 세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보통 버드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원천 옆에 버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름을 세류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버드나무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요. 버드나무 말고 다른 의미가 사실은 있답니다. 예전에 말이죠. 그 중국 역사에 한나라가 있었어요. 한나라의 창시자였던 고조 유방이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를 갖다가 지키는 군대를 아주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주둔을 시켰거든요. 그 주둔한 지역이 바로 세류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를 심은 곳이 아니라 사실은 황성을 지키는 군대의 주둔지가 세류였던 것이거든요. 화성 안에 장룡영 외영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이 군대가 약 한 5,2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 5,200명이 다 화성 안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막사가 성곽 바깥에 존재했겠죠. 그 존재한 마을이 바로 세류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의 세류의 의미를 따서 화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머무는 지역이 바로 세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류동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버드나무가 심어져서 세류동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류동의 지명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네요. 저 역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수원에 지명이 많이 있는데요. 가령 구운동 경우 군들에서 나온 거예요. 수원 화성에는 장룡영 군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장룡영 군사들이 굉장히 강대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도 장룡영 내영이 있었는데 수원에 있는 외영이 더 세서 장룡영 내외영이 아니라 장룡영 외내영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로 군인들의 힘이 굉장히 컸죠. 예. 그래서 장룡영 군사들의 이름을 따서 군들, 이 군들이 나중에 지명이 바뀌어서 구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장룡영은 저도 들어봤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드신 친위 부대죠. 네, 맞습니다. 장룡영은 정조가 만든 친위 군대, 조선 역사상 최강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특별한 군대라고 할 수 있죠. 정조가 장룡영 군사들한테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데요. 그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충만제라고 하는 저수지도 만들고 만석거라고 하는 저수지도 만들게 되는데 충만제라고 하는 저수지가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호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그 충만제의 아래에 있는 대규모 구경농장을 서쪽에 있는 둔전이라고 해서 서둔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둔동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서둔동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충만제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 충만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서둔이기 때문에 서둔동이라고 나온 것이고요. 이 구운동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군들, 바로 군사들이 머무는 들녘이다. 군사들 위한 들이다라고 해서 군들이라고 불린 것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군들군들하다가 구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구운동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지명 속에는 그 지역의 역사가 모두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가 다 알 수 있답니다. 정은 학생, 혹시 교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교동이요?
교동짬뽕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교동짬뽕, 전국 5대 짬뽕. 예, 그래요. 사실은 그 교동짬뽕이라는 말이 있지만, 본래 교동이라고 하는 말은 향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동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야, 이거. 네, 다시 그냥 여기서 그냥 할게. 예. 교동짬뽕. 예. 다시. 아이, 웃긴다. 교동짬뽕. 근데 사실은 교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에 향교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향교요?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의 관악교육기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향교인데, 향교가 있는 그 마을을 교동 혹은 교학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수원에 종로라고 있잖아요. 이 종로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데가 서울하고 수원 두 곳밖에 없는데, 바로 종각이 있기 때문에 종각이 있는 거리에서 종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지명이 참 많네요. 오늘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새삼 제가 알고 있던 다른 지명들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지명들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지명이 있을까요? 수원에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지명이 있습니다. 수원 남쪽으로 가면 대황교동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 옆으로 만년제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황자하고 만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황자하고 만자는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쓴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과 황을 황제만 쓸 수 있었다고요? 예, 그래요. 조선시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국의 제후국가를 자처했잖아요. 만자, 황자는 황제만이 쓸 수 있고 우리는 천자밖에 쓸 수 없거든요. 우리 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당시 중국에서 했던 것이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임금이 즉위할 때도 천세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만자 혹은 황자는 금기의 언어였었거든요. 저 역시 사극에서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조가 사실은 이 황제 국가를 꿈꿨어요. 그래서 만자, 황자를 쓰게 됐는데 이걸 수원에서 집중적으로 쓰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가기 위해서 만든 다리 이름을 황교, 또 대황교 이렇게 이름 지었고요. 우리 수원에 있었던 저수지 만석거, 충만제, 만년제 이렇게 해서 저수지의 이름을 다 만자를 썼습니다.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언어를 우리 수원에 쓰게 된 거죠. 결국 따지고 보자면은 우리 수원은 황제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지명을 듣고 나니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알차고 보람찬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명 속의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서호저수지라고 불린 충만제 이야기하고 만석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역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제가 다음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했던 서호저수지라고 불리는 충만제와 만석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역시 무척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